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거꾸로 수업 예습 동영상에서는 이육사의 청포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듯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는 예습 동영상을 꼭 시청해야 합니다. 말했듯이 시청을 하고 예습 동영상에 대한 질문 혹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예습 동영상 관련한 쪽지시험을 보고 같이 수업 시간에 청포도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시청을 잘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습 동영상 목차입니다. 먼저 우리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당대 시대 상황과 이육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시를 읽어보고 그리고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청포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7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70페이지 윗부분에 학습 목표가 나타나 있는데요. 소리 낼 수 있는 곳에서 시청하고 있다면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품이 나타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역사적 상황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청포도가 창작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청포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사진이 보이시나요? 자, 네 가지 사진은 모두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자, 왜 일제강점기의 사진을 가져왔냐면 이 시 청포도가 창작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청포도는 1939년에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시입니다. 자, 왼쪽 위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나가기 전에 일본 천황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기 전에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일본 탄광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나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힘들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진뿐만 아니라 다음 이제 교과서 1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70페이지 참고자료 1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도 역사적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시 청포도 창작 당시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가 발표된 시기는 1939년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조선 청독부는 우리나라에서 물자와 인력을 최대한 수탈하려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징용되어 공장, 광산, 전쟁터에 끌려갔으며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혹사당하거나 군 위안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수탈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사용, 한국사 교육 금지, 매일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선서하기, 일본식 성명 강요 등의 정책으로 한민족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한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 다시 170페이지로 돌아와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 찍힌 사진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그 전에 굉장히 조국 광복을 바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시를 분석할 텐데요. 자, 이와 더불어 교과서 172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 2번에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육사는 1900년에 4월 4일에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27년에 처음으로 장진홍 의사 의거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 형무소에 투옥이 되었고요. 이때 죄수번호인 264번을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금서 행화를 하는데요. 육사는 이때를 포함해서 총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제에 저항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4년에 그리고 생을 감옥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시인과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육사와 여러분은 청포도를 통해서 대화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육사는 1944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6년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육사에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품이 쓰여진 상황인 일제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요. 더불어서 참고로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제시대에 비추어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1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본 동영상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작품을 2번 정도 꼭 읽어보시고 만약에 읽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동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는 모두 총 6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2연씩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여기서 내 고장에서는 청포도가 익어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 고장은 풍요로운 곳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청포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 전체적으로 시어들의 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 먼저 푸른색 시어와 흰색 시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자, 여기서 색채 대비란 시에서 색의 대비를 통해서 색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주로 푸른색 시어들은 어떤 상징, 희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흰색 시어들은 어떤 깨끗함, 어떤 욕심 없음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청포도는 파란색 시어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자, 여기서 이 마을이 주저리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저리는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매달린 모양으로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주저리를 2번 반복함으로써 이제 운율을 형성하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고 했는데 전설은 주저리 열릴 수가 없고 사실은 청포도가 주저리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전설을 청포도에 빗댔는데요. 따라서 이제 전설은 원관념이고 이제 빗대는 이제 대상인 청포도를 이제 보조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에서 하늘은 푸른색 시어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동경과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알이는 한 알 한 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자, 3, 4연입니다. 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여기서 하늘과 푸른 바다는 푸른색 시어로 어떤 희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늘 밑에 있는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연다고 했어요. 그런데 푸른 바다는 가슴을 열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물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흰 돛담배는 흰색 시어로, 자, 사연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말하는 이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연입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다시 사면으로 돌아가서 사면은 소망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연으로 먼저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내가 바라는 손님, 이 고달픈 몸으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흰 돛담배를 타고 내가 바라는 손님이 오기 때문에 3년은 소망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어인데, 작품 내적으로 일단 먼저 해석을 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대 시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비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조국 광복이면서 혹은 조국 광복을 오게 하는 민족의 구원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오는 걸 보아서는 고통과 시련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또 이제 내가 바라는 손님이 파란색 옷인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푸른 색깔 도포고요. 파란색 시어로 쓰였기 때문에 희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연과 유견입니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여기서 내 그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고요. 자, 여기서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뭐뭐 해도 좋다라는 문장은 먼저 안 좋은 걸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손이 이제 포도가 흠뻑 젖으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을 텐데, 그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쁨을 만끽하는 말하니의 감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야, 저 여기서 아이야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아이야라고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 기법인 도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노법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흰색 시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은쟁반입니다. 자, 은쟁반은 이제 쟁반이 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안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여기서 하이안은 옳은 표기가 아니고 하얀이 맞는 표기인데요. 여기서 이자를 넣어서 더 길게 하이안으로 길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자를 넣었습니다. 이는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하얀 이런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고 함으로써 어떤 이제 깨끗한 대접 아니면 이제 욕심이 없는 대접을 하겠다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청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포도는 갈래가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특징으로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청포도, 손님과 같은 상징력 시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주제는 풍요롭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번 해석하자면 바로 그때 당시 되게 힘든 시기에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국어 시간에는
청포도를 이제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고 이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이육사의 다른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꼭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